자요, 요약집이요. 페이지 12페이지요. 12페이지요. 요약집 페이지 12페이지요. 사회적 타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이요. 자,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우리가요, 잠깐 먼저 빠르게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이죠. 목적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첫 번째, 확정이 돼야 되죠. 그것은 계약 체결 시까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행기까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가능성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고, 불능은 또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고, 원시적 불능은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죠. 그것은 무효이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가 멸실이다. 그러면 수량 부족이다.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 경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 되는 것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후발적이죠. 계약 체결 후죠. 후발적 불능이다.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잘못하면 채무불행이라고 하고,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위험 부담이라고 하고, 쌍방이 잘못 없으면 뭐라 한다? 위험 부담 이렇게. 그 다음에 적법성이죠. 그 다음에 이 적법성은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죠. 둘 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지만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이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효력 규정에는 뭐가 있고 단속 규정에는 뭐가 있는가? 특히 단속 규정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고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것을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책은 나오진 않았지만 집어줘 중개사법에서 뭐가 있다? 직접 거래, 이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사회적 타당성이요. 그럼 이 사회적 타당성은 103조죠. 그래서 103조라고 하는 것은 암기해야 되겠죠. 이 103조를 제목을 뭐라고 한다?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103조는 뭐냐면 선량한 풍속이죠. 선량한 풍속. 그 다음에 기타.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되죠. 위반이 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특히 여기 무효는 3대 원칙이 있죠. 103조, 104조는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절대적으로 무효고, 제3자, 전득자는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서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선량한 풍속하고 기타란 말이 있죠. 사회 질서란 말이 있죠. 우리가 이제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사자라고 그랬죠? 사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동물? 육식동물. 그러면 이 선량한 풍속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육식동물의 일부일 뿐이죠. 하나의 예일 뿐이죠. 우리가 육식동물은 뭐 사자, 호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은 사회 질서 속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문법적으로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된다?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위반하죠.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반사회 질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반사회 질서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선량한 풍속. 이 선량한 풍속을 양속이라고 하는 거죠. 양속. 알겠죠? 그 다음에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는 공공의 질서죠. 공공의 질서. 그래서 공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서. 그래서 공서 양속이라고도 얘기하는, 공서 양속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공서 양속.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중에요, 공서 양속에 위반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이 바로 뭐다? 103조에 위반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그러면 사회 질서라고 보면 되느냐? 그렇게 보면 힘드니까요. 우리가 이제 국어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그냥 선량한 풍속은 윤리 도덕의 문제이고, 윤리 도덕이요, 사회 질서라는 것은 공공의 질서, 공익의 문제이다. 이렇게 딱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윤리 도덕에 뭐가 있냐? 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첩계약을 체결한, 첩계약이요. 첩계약을 하고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근저당권 등기를 해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데 이 첩계약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일부 일처제는 아니지만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을 최상위 규범으로 한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첩을 두는 것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첩을 두는 것은 103조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 103조의 위반이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무효니까 746조 뭐가 된다?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것이고 이 불법한 원인에 의해서 뭔가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요 우리가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이런 말이 나와. 반사회 질서 그러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반사회 질서다. 동기의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동기가 조건이 그러면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원인은 뭐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이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줬죠. 증여했죠. 이것을 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트맨이라고 그랬죠. 103조에 위반되면 언제나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가지고 뭐를 못한다? 반환을 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를 못해.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줬죠. 첩한테 아파트를 증여했죠.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반환을 청구를 못하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못한대. 그러니까 결국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첩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첩이요 나중에요 이 건물을 을이요 여기를 묘조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득자 병은 뭐를 부문하고 선악을 부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하고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것하고 달라. 알겠죠? 첩계약에서는 첩이 소유자가 돼. 왜? 반환을 청구를 못하니까. 이게 바로 좀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이중매매하고 전혀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중매매하고. 알겠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면요. 그러면 이 갑은 더 이상 이제 뭐가 아니다? 소유자가 더 이상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에 의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너 내 첩이 되라 하면서 아파트에다가 등기를 해줬으면 반환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해준 것이 아니고 근저당권 등기만 했다. 근저당권 그럴 때는 뭐를 할 수 있다? 이때는요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말소. 그래서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첩계약을 하죠. 첩계약은 이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특히 첩계약 첫 번째요. 본처의 사전 승인. 본처가 사전에 승인하죠. 사전 승인 이것은 본처한테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행위가 되고요. 아무리 승인이 있어도 안 돼요. 첩을 두는 건. 두 번째는 부수적 약정이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본처가 사망하면 너를 호적에 입적시켜줄게.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첩계약의 종료요.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죠.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게 뭐냐? 첩한테요 아파트를 증여를 해요. 증여하면서 첩계약이 종료가 되면 너 만약에 너 내 첩을 그만두고 싶으면 해제해버려. 다시 돌려달라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네 번째 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첩계약을 그만둬 해소. 첩계약을 그만둬. 이것은 유효가 돼. 첩을 그만두면서 첩에게 뭐를 주나? 아기가 나가서 양육비를 주거나요. 생활비를 주는 것 있죠.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는 것 이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첩계약을 그만두면서 양육비하고 생활비를 주는 것 괜찮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첩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로 뭘 보냐? 이중매매를 바로 볼 거예요. 원래 이중매매는 좀 더 뒤에 나오는데 관계없죠?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것과 오해를 할까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첩계약의 경우는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밖에 없죠.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반을 청구 못하면 지구상에 갑하고 을하고 딸랑 두 명인데 갑이 을한테 등깼는데 갑이 을한테 반을 청구 못한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누가 어쩔 수 없이 첩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걸 뭐란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서울 같은 데 보면 서울하고 이게 지방하고 지방도시와 차이점이 뭐예요? 밤에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어때요? 밤이 지금 12시인지 2시인지 새벽 3시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낮보다 더 밝고 그리고 혼자 걸어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특히 서울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방이 훨씬 더 위험해요. 지방 보면 가로등이요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밤에 여기 보면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은요 벌써 시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어때요? 환하게 불이 켜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걸어다니기가 편해요? 편하잖아요? 편하죠? 그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호등이 환하게 펴져 있으니까 내가 활동하기가 편하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원래는 이중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양도요. 그래서 이중양도를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단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주면 절대로 안 돼요. 중도금을 줘야 돼요. 왜냐?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월 1일 이렇게 중도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여기 이 사람을 제1 매수인데 을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등기를 하지 않고 이놈이요 다시 또 병하고 또 3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이 병을 뭐란다? 제2 매수인데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딱 해주는 거야. 등기를.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한테요 갑이 또 이걸 병한테 팔았잖아요. 그리고 병한테 먼저 등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이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소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병은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는 것을 알면서 매매해가지고 등기를 받았다. 알면서는 뭐란다? 악이라고 그래. 악이. 우리 민법에서 모른다 선이 알고 있다 악이잖아요. 알면서 등기를 남겨봤죠. 그래도 병이 소유자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되니까 갑은 그러면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 없어?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이것을 뭐란다?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불능을 다른 걸 말로 뭐란다?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때 을은 갑한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때의 손해배상은 뭐다?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채무불이행하고 이행불능은 손해배상할 때 채무불이행 당시 이행불능 당시 이렇게 언제나 알겠죠? 채무불이행 당시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제2매수인은 무조건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중동을 줬죠? 제1매수인이죠? 그런데요 갑이 을하고 계약하고 나서 다시 병하고요 3월 1일 날 다시 계약을 해서 병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제2매수인한테요 문제는 뭐냐? 이 병이 갑의 배명에 뭘 했다?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적극가담은 뭐냐?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병이 알면서 매도를 뭘 한다? 요청하고 그 다음에 유도했다는 것을 살살 꼬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병이 등기해서 그래서 항상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와. 여기는 지금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알면서 그러면 소유자. 여기는 알면서 이것만 하면 소유자. 그런데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했다 이 말이 나와.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무효는 몇 조 위반이냐? 103조 위반이 돼.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그럼 103조 위반은 뭐냐? 저기 봐봐. 103조 위반 절대적 무효이다. 전득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봐봐요.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인데 이 병이요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거하고 첩계약하고 조심하라고. 첩계약은 지금 누구하고 누구죠? 당사자 간에 지금 문제죠.
이 지금 갑하고 병하고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잖아요. 이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은요, 갑은 병한테 등기의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백삼 집안이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어. 그럼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럼 병한테 그냥 등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첩계약하고 이중매매 차이는 뭐냐? 첩계약은 보호할 사람이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이중매매는 제1매수인이라는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첩계약에서는 양 당사자야. 두 사람이야. 두 사람 첩을 했어. 두 사람 사이니까 어느 누구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민법 103조하고 746조의 차이는 뭐냐면 103조는 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너 첩하면은 무효야. 이게. 알겠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네 둘이 첩계약 해가지고 그럼 아파트 주먹으면 어떡할래?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법은 용서 못해. 그래서 746조라고 하는 법을 딱 줘가지고 첩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증여하면은 그것은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첩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첩을 했어. 그래가지고 뭘 줬어? 그럼 사후적으로는 746조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첩을 하지 마라 103조. 그래도 네가 꾸역꾸역하고 뭘 주면은 반환 청구 못하게 하겠다 746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사후적으로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을 봐봐. 이중매매는 제1매수인. 을 잘못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첩계하고 차이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갑하고 병하고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 말소해달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병이 소유자죠. 병이 정한테 넘기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호해야 할 제1매수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1매수인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제1매수인은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은요. 이 을은요.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있죠. 이 등기에 대해서 뭐를요?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돼? 안 돼? 안 돼. 직접 말소 안 돼. 어떻게 한다? 갑을 뭐래서?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 대위해서. 그러면 등기부가 어떻게 된다? 등기부가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등기가 됐죠? 그럼 병의 등기를 이렇게 말소하는 거예요. 말소하면은 등기가 누구 앞으로 와? 갑이죠? 갑 앞으로 놔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려면 말소 못 해. 이렇게 해가지고 갑한테 말한다. 3번 을한테 내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이 직접 말소는 안 되지만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하고 자기 앞으로 다시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때는 말소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첩은요, 갑하고 을하고 말씀하면 어느 누구도 보호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갑 너 을한테 주지? 그럼 너 반환 청구 못 해. 그럼 반환 청구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을도 보호를 하면 안 되는데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는데 일단 반환 청구 못 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을은 그러면 나는 그럼 을이 모르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모르니까 너 알았어. 이 말이잖아 이게 지금. 일단 갑 너는 반환 청구 못 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갑이 나한테 달라는 말 못 한다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한테 팔 수도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만 있으니까 문제고 이중매매의 경우는 보호를 해야 될 제1매수인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것이 차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아. 여기는 똑같아. 만약에 원래 갑이 병한테 등기해줘 버리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더 이상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봐봐 여기 을은 갑한테 똑같아. 을은 갑한테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적극적으로 병이 가담했죠. 그러면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한테 직접 이건 직접이야. 직접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왜? 병도 잘못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아직 소유자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등기법에서 배우는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진정명의 회복. 안 그랬죠?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현재 누가 돼야 돼? 소유자가 돼야 돼. 현재 소유자도 아니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청구를 못해.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우리가 이중매매와 같은 등기 청구권이죠. 말소 등기 청구죠.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와 같은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뭐를 원한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 특정 채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에서 행사한다? 어디에서?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돼. 왜냐? 제2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 말소 청구권을 특정 채권이라고 그래. 이런 특정 채권을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못하고 뭐는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중매매라고 하고, 이중매매는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 번 주기로 시험에 나오죠. 작년에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다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 뭐이 많이 나오냐, 모의고사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무튼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이중매매를 먼저 정리를 해. 이중매매. 자, 기본서 15페이지. 여러분 기본서 15페이지 봤어요? 자, 이중매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중매매가 유효이다. 이중매매는요,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나 인도를 격려해 주었다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다? 원칙적으로 유효. 이중매매는 유효. 2번, 그럼 어떻게 돼요? 유효니까. 봐봐. 유효니까 그러면 제2매수인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1매수인은요, 매도인에 대해서, 매도인,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 청구. 전보배상이 뭐냐? 손해배상 청구 이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 알죠? 항상 할 수 있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알겠죠?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 또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왜 그렇죠? 왜 최고 없이? 이행 불능의 경우는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최고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를 하나 지워.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 이렇게. 자,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죠. 무효인 경우는 뭐라 한다? 바로 1번 적극 가담이죠. 그래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무슨 말을 했다? 적극 가담. 이러면 항상 딱 한마디야.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이고,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으면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이중매매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즉 무효로 가려면 적극 가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명도인의 배명인을 아는 것을 뭐라죠? 악이죠. 악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는 것, 악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말이죠. 배명인을 뭐라 한다? 교사하거나 협력한다. 협력 동남하고 통정 또는 통모라고 그래. 알겠죠? 통정 또는 통모라고 얘기해. 그래서 유인 또는 교사, 유인 동남하고 그것을 기망이라고 얘기해. 기망. 그래서 기망하거나 교사하거나 협력한다, 통정하고 통모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봐봐. 여기 봐봐. 그래서 작년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사기란 말이 나왔잖아. 사기. 그럼 여러분요 똑같아. 여기를 보면 적극 가담이란 말을 어떤 말로 바꾸느냐? 이 두 사람이 짜고 했다. 두 사람이 짜고 한 건 짜고 했단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통정했다, 통모했다, 모의를 했다 이 말이죠. 또는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뭐랬다? 기망했다, 기망.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적극 가담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3번 봐봐.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제3자와 통모 또는 공모하여 넘겨줬다. 그 다음에 또요, 갑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도 사실을 모르는 상속인을 뭐랬다? 기망했다, 기망. 그러니까 통모, 통정, 기망,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적극 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면 제1매수인은 뭐죠? 기업,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매도인 누구죠? 갑이죠? 제2매수인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제1매수인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 따라서 제1매수인은 직접 제2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직접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우리가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의 등기에 대해서 직접 등기 말소는 청구를 못해. 소유자가 아니니까. 대위에서 말소하죠.
그런데 뭐는 직접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손해배상은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 불행에 기한 전보배상 청구. 이걸 뭐라 한다고?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봐봐, 디귿. 제1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돼. 직접 말소 안 돼. 직접 어떻게 한다? 매도인을 뭐래서? 대위. 그 말이 가장 중요해. 시험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어떻게 한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대위해서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말소. 자, 그 다음에 니을 봐봐.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권 청구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뭐라 한다? 특정 채권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 절대로 못해.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 줄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 거기다 써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통정 허위 표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미음이죠. 여기 봐. 미음 보면 제1매수인이죠. 여러분 제1매수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현재 뭐가 돼야 돼? 소유자. 그런데 지금 제1매수는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 동그라미하고 그것을 절대적 무효이죠. 그러면 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인데 병으로부터 다시 넘겨받는 사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죠. 봐봐. 만약에 이 사람이 보호된다 해봐. 그러면 제1매수인이 등기를 못 가져가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병이 정한테 처분하는 건 보호를 못 받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하고 다르다? 계약하고 다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은요. 대리인이, 매수인은 멀쩡한데요. 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 그럼 우리가 116조에서 보면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래서 보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배명에 가담했다. 설사 벌써 배탈 났잖아요. 본인이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알겠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써 116조 쓰고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중매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다시 여러분요. 기본 유학집이요. 12페이지로 오셔요. 이 유학집 12페이지 오면 103조 위반의 유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에는 기억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은 아닌데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이거 봐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반사회질서를 뭐라고 해? 반사회질서를 뭐라고 그래? 오케이. 불법이라죠. 불법. 그래서 그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불법 조건. 또는요, 금전적 대가가 앞으로 나오는데, 앞으로요, 여러분요, 무슨 말이 있는데, 금전하고 연결되면 거의 대부분이 무효예요. 금전, 돈. 알겠죠? 돈하고 연결되면. 그 다음에 디귿,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그 다음에 줄고 반사회 질서. 이런 반사회 질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반사회죠.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 학원에 오게 된 이유죠. 내가 왜 이 학원에 와야 되는가? 자격증을 필요하다. 왜 자격증이 필요하는가? 미리서 하나 따놨으면 좋겠다. 또는요, 당장 나도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 이유잖아요. 그 이유를 뭐란다? 동기라고 하잖아요. 그 동기가 반사회 질서죠. 여러분 봐봐. 우리가요, 마트에 가서 칼을 사. 여러분 여성분들 보면 칼 사죠, 칼 사는데 문제가 돼, 안 돼?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칼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왜요? 무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 잡으려고. 알겠죠? 그런데 칼을 샀는데요. 칼을 사게 된 이유가 나는 오늘
김치를 담가 김장을 해야 하니까 무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칼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거하고 오늘은 남편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칼을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칼을 사게 된 이유가 남편을 잡기 위해서. 이걸 뭐란다? 동기가 불법이다. 칼을 사게 된 이유가 잘못됐다. 그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칼을 사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동기의 불법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그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남편 도저히 말 안 들어서 안 되겠어. 이번 기회에요 좀 잡아야 되겠어. 그래서 칼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남편을 잡기 위해서 칼을 샀어. 그럼 그걸 뭐 마트에서 칼을 팔았죠 나한테? 마트에서 이 사람이 가서 배추를 잡을지 무를 잡을지 사람을 잡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칼을 팔았는데 그러면 그 칼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너 칼 이거 어디서 샀어? 마트에서 샀는데요. 당신 왜 마트 가서 저 살인자한테 칼 팔았어? 너도 살인자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내가 표시를 해야 돼. 표시. 속에 있는 것은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표시하면서 뭐란다? 가가지고 칼 하는 대장간을 가서 얘기하죠. 무 잡으려고 칼 하나 사러 왔는데요. 그러면 무 잡는 칼을 주죠. 남편이 오늘 요즘 말을 안 들어서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칼을 하나 부탁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칼을 날카롭게 싹 해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동기를 뭐 했어, 동기를? 표시를 했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판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판매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 첩 계약을 한번 보셔요. 첩 계약 1번 본처에, 아까 우리 첩 계약을 했으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본처에 봐봐. 본처의 사전 승인 불법이죠. 만약에 본처가 사망하면 호적에 올려줄게 부수형 약정 103조 뭐가 된다? 위반이죠. 첩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 다음에 여기죠. 첩 관계를 해소 그만두는 것 그것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자 볼까? 1번 본처의 사전 승인. 본처 우리 기본서는 전처의 사전 승인이 나왔다. 몰라? 우리 책에는 내가 깜짝 놀랐어. 강의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데서는 기본서를 가지고 하거든. 요약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서를 읽어주는데 전처의 사전 승인이 돼 있어. 전처는 승인할 얘기가 없어. 알겠죠? 전처의 사전 승인.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본처가 전처로 바뀌었나? 알겠죠? 아무튼 전처의 사전 승인이죠. 그것은 불법이에요. 아니 죄송해요. 본처의 사전 승인이죠.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행위. 자, 전처는요 적법이에요. 알겠죠? 자, 이번요. 차가 사망하거나 차와 이혼하게 되면 호적에 신고한다. 알겠죠? 그런 것은 뭐다? 그런 것은 다 무효가 돼. 알겠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혼하고 되면 입적시켜준다는데 왜 그것이 무효지? 이혼 안 하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사람 묻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3번은요.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죠.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죠. 만약에 살다가 그만두면은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조건이 무효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4번은요. 첩관계를 해소 동그라미 해소. 그만두는 거죠. 금전의 지급을 약정하죠. 생활비하고 양육비를 주죠. 생활비하고 양육비. 그것은 공서양속이라고 돼 있죠. 공서양속 아까 뭐라고 그랬어? 103조 위반.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보냐? 여기 한번 봐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리 도덕에 대해서 첩을 한번 봤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여러분요 103조는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103조 보면 책을 보면 막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경우, 뭐한 경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뭐냐? 103조는 어느 것이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시험에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 질서는 공공의 이익에 위반됐을 때 무효됨. 공공이익. 그럼 뭐는 아니다? 개인의 이익, 사익. 개인의 이익하고 관계되는 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봐. 우리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꾸 103조 위반이면 무효고 103조 위반이 아니면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나. 우리가 지금 강행법규란 말이죠.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란 말이죠. 무효. 알겠죠? 이 무효인데 이것이 103조하고 관련이 있으면 반환을 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그것이 103조와 관련이 없이 무효면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뭐냐면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명의를 맡기는 거란 말이죠.
명의 신탁 약정은 법조문에 우리 아까 했었죠. 효력 규정 무효예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 사익이니까. 그러니까 무효니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통정허위 표시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죠. 통정허위 표시는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 관계없다 이 말이죠. 사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해서 무효이죠.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것은 원래 계약이 무효이면 당연히 반환을 청구해야죠. 무효인데.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일정한 경우는 무효인 경우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거 바로 뭐란다? 103조에 위반되느냐 103조하고 연관성이 있는 무효이냐 103조하고 관계가 전혀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103조 위반 아니면 무효가 아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요. 개인의 이익은 뭐다?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이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면탈. 그 다음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거짓말로 근저당권. 거짓말로 했으니까 무효죠. 하지만 그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에 해당한다. 투기의 목적이다.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 15매나 매입을 했다. 그 다음에 양도세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뭘 했다? 다운 계약서를 썼다. 다운 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죠. 낮은 금액으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요. 앞으로 여러분 세법 여러분 배우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세금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다운 계약서를 썼을 때 누가 문제가 되죠? 나는 나머지 세금만 내면 돼. 예를 들어 1억인데 7천원을 썼단 말이죠. 그럼 나는 3천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안 냈죠. 나는 그것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도인은요 과세가 중과세가 나오죠. 그러면 나중에 다운계약서 쓰면 매도인은 반드시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운계약서 쓰면 안 돼요. 매수인은요 뭐 하면 된다? 차익만큼만 세금만 더 내면 돼요. 취득세를. 그럼 몇 푼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언제 항상 문제가 돼? 내가 팔 때 문제가 돼. 나는 분명히 2억짜리를 1억 5천에 샀단 말이죠. 1억 5천 해달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팔 때는 이게 3억으로 팔러 가는데 그럼 1억 5천이 양도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반띵 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큰 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진 신고해버리죠. 자진 신고하면 나는 원래요 얼마에 샀다? 1억 5천에 샀잖아. 원래 5천인데 1억 3천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천에 해당하는 것만 세금만 내면 돼. 그런데 매도인은 중과세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 파는 거나 땅 팔 때 있잖아요. 당국에서 샀으면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매수인은 아무 피해가 없잖아요. 거의 피해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매도인은 큰 피해를 입고 특히 중개업자 나중에 골치 아파져. 알겠죠? 그래서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중개하려고 아예 그냥 노력하지 말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건물이 만약에 땅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괜찮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운계약서 썼다. 그러면 일정 기간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등기해준다. 뭐냐 이거죠. 봐봐요. 만약에 2년이 지나서 처분하면 양도세가 없다고 해봐. 내가 지금 1년 6개월 만에 처분하려고 그래. 그러면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내가 팔면서 뭐라고 한다? 등기소리는 다 줄 테니까 당신 가져가고 6개월 뒤에 등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6개월 뒤에. 그럼 등기소리 다 줄 테니까 6개월 뒤에 등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양도세 안 낸다? 안 내는데 알았다고 하고 매수인이 가져갔는데 매수인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이 집에 압류가 들어올지 이 사람이 또 저당 잡고 돈을 빌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매수인이 항상 불안하게 돼 있어. 이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6개월 뒤에 등기를 가져와요? 서류만 가져오고?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이게. 그러면 알았다고 가져. 마누라 밥 먹으면서 계속 쫑알 대죠. 뭐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팔아먹으면 너 어떡할 거야? 저당 들으면 어떡할 거야? 뭐 압류 들으면 어떡할 거야? 뭐 하면 어떡할 거야?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괜히요 같이 불안해져. 그러니까 어떡한다? 어차피 내가 산 거니까 등기해버려. 그럼 등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또 양도세가 또 나오고 그러면 이제 두 사람 간에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일정 기간 이후에 하는 거 양도세 피. 그 다음에 뭐다?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명의를 신탁하다 다른 사람한테. 그럼 상속세는 뭐예요? 명의를 신탁하든 말든 상속세는 피상속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세금은 나와. 그 사람 앞으로 등기하든 말든. 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세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명의를 신탁했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왜? 상속세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첩계약을 하나 큰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첩계약을 먼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본다? 이중명예 맞죠? 그 다음에 공익이냐 사익이냐. 사익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먼저 정리한단 말이죠. 여러분 14페이지를 먼저 봐. 14페이지요. 그럼 어디로 보냐? 3번부터요 7번까지를 봐. 14페이지 3번부터 7번까지. 알겠죠? 3번부터 7번까지. 그것을 뭐라 한다? 사익이라고 써. 사익. 14페이지요. 맨 위에 3번부터 7번까지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단 말이죠. 알겠죠? 한꺼번에 모아놨죠? 첫 번째 3번 뭐죠? 3번 다 읽으면 다쳐.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한다. 6개월 이후에. 그 다음에 4번은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끝에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죠? 영어로 쓰니까 좀 무서울 거예요. 낮은 금액으로 매매 대금을 기재했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뭘 했다? 명의 신탁을 했다. 6번은요. 투기를 할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나 매입을 했다. 15개. 그 다음에 7번은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가장 많이 나와서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 4번하고 7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 알겠죠? 우리가 6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암기해. 뭐라고? 양도세 회피, 낮은 금액, 그렇죠? 일정 기간 이후 등기, 투기의 목적,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명의신탁에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온다? 명의신탁. 무슨 말이 나와? 명의신탁은 불법이 아니라고 나와. 명의신탁은 불법이 아니므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먼저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103조를 배우는가를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박자금, 도박. 큰 걸 먼저 봐. 큰 거, 도박. 이러면 도박자금이라는 것은 뭐냐? 자요,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5억짜리가 있는데 을한테요 2억을 빌려요. 그래서 그럼 도박자금은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변제하기로 약정을 해서 변제 약정.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도박자금 무효고 변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 변제할 필요 없다 해서 갑이 을한테 원한다. 야, 메롱 내가 너한테 2억 빌렸는데 안 갚아도 돼. 그래 봐. 얘는요. 그 다음날 이 지구인의 더 이상 지구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요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요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갑이요 시달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 을한 사람한테 대리권을 수여해. 대리권을 수여를 해. 대리권을 수여한단 말이야. 야, 그럼 너 내 집 팔아. 한 5억 나올 거야. 그래서 병한테 팔아. 병을 제3자죠? 제3자는 아무것도 보통 모르죠? 그러면 병이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5억 나오면 너가 2억 가져가고 나한테 3억 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겠냐? 도박자금 무효,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무효. 그 다음에 을한테 대리권을 수요하는 것은 도박자금과 전혀 관계없으니까 유효. 제3자가 선의일 경우 소유권을 취득해. 문제는 뭐냐? 을이 얼마 가져갔어? 2억. 이것은 무효이다. 왜? 변제 약정은 무효니까. 알겠죠? 그래서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단 말은 약정. 봐봐. 이거 조심해. 등기를 줬다.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등기를 줬다. 근저당권 등기를 했다. 그 다음에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다.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했다.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변제 약정을 했다. 약정이란 말은 아직은 등기를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죠? 이런 것들은 다 무효야. 무효. 안 해줘도 돼. 그 다음에 등기했다. 이미 등기? 그럼 이건 뭐 한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를 청구 못해. 근저당권을 해줬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자금은 한꺼번에 딱 암기해야 돼. 도박자금 뭐다? 도박자금 무효, 변제약정 무효, 대리권 수요 유효,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해.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그런데 도박자금 갑이요. 만약에 이게 한 2억 정도 했나게 봐. 건물이. 갑이 을한테 돈 빌리고 나서 양심상 내가 돈 갚아줄게 하고 등기를 아예 해줬어. 등기를. 그러면 갑은 을한테 말소 청구 못해. 척기하고 똑같아. 그런데 근저당권만 줘서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아직 등기도 하지 않고 내가 이 토지 너한테 반드시 등기해 줄게. 그래서 약정서를 썼단 말이야. 약정서. 공증을 받았어.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유효 무효. 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약정은 무효. 그러니까 여러분요. 도박장은 빌리고
인생은요, 인생은 어차피 한 방이니까요.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데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도박장을 빌리고 돈 안 갚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어디를 보시냐? 여러분 13페이지를 먼저 봐. 13페이지 13번에 도박자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도박자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그걸 본다면 도박자금 되어 있는 거. 자, 기업 도박자금으로 도박자금 그 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아직 양도하는 계약, 거기가 키워드죠? 아직 등기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죠? 반사회 질서의 법령이다,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다. 알겠죠? 니은 도박채무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디귿은 도박자금으로 두 번째 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눈에 다 보이죠?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민법은 눈만 있으면 된다고. 알겠죠? 지금 봐봐, 다 됐죠? 리얼. 갑은 을에게 도박자금으로 3천만 원을 을에게 빌려주고 을은 자기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갑에게 위임을 했다. 갑에게 위임해서 줄과 갑에게 위임. 그래서 뭔다? 대리권 수여. 위임이란 말이 나오면 대리권 수여라는 말이죠. 대리권 수여. 알겠죠? 그래서 위임은 대리권 수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A. 도박 채무 부담행위 및 변제 약정은 무효이고 그 무효는 다 무효가 아니야. 어떤 무효라고 했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5억,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한 부분 2억. 2억이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는 유효. 제3자가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뭐란다? 도박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지금? 됐죠 지금? 도박 자금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확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몇 개 안 돼. 큰 것이 있으니까 그 큰 것을 우리가 딱 정리해가지고 묶으면 돼. 알겠죠? 그런데 이런 기본서 같은 거 보면 판례가 막 여기저기 이 말 나오다 저 말 나오다 그런단 말이죠. 헷갈려. 자, 그 다음에 봐.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좋은 말 있어도 뒤에가 대가라든가 반대 급부라든가 뭐죠? 금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아무튼 이렇게 돈에 관한 말이 나오면 103조 위반이에요. 알겠죠? 자, 봐. 자, 아무리 좋은 말이 나와도 첫 번째요.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을 해주고 허위로 진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자, 그럼 두 번째 뭐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돈을 주기로 한 경우. 돈 주기라는 건 뇌물이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한꺼번에 보니까 한꺼번에 정리하니까 일단 정리를 해.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이란 말이 있어도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어. 돈이란 말이 있어도 헷갈려. 어쩔 때는 무효라고 하고 어쩔 때는 무효가 아니라고 그래. 첫 번째 뭐냐? 첩계약이야. 첩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위약벌.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증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노태우 비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주지직이 있고 이 5가지가 문제가 돼. 이제 나머지는 봐봐. 나머지는 여러분요 이 5가지 빼고 나머지는 돈이란 말이 딱 나오죠. 대가. 그럼 무조건 뭐로 본다?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딱 보면 돼. 되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잖아요. 뭐라고? 대가, 돈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무효란 말이죠. 무효. 알겠죠? 그런데 이 5가지는 헷갈려. 첩계약은 원래는 무효이죠. 알죠? 첩이 데려가면서 뭐를 주는 거? 아파트 증여하는 건 무효이죠. 그런데 뭐를 하면? 첩계약을 해소하면서 양육비, 돈이죠? 생활비 주는 거 괜찮다 이 말이죠. 자, 위약벌이죠? 위약벌은 원칙은 유효예요, 유효. 여러분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상가 분양을 하면 항상 뭐가 나와? 위약벌이 나오잖아요. 위약벌. 그런데 여기서 현저하게 과도한 위약벌.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그러면 괜찮아. 용인되는 정도로만 한다. 초과.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지. 용인되는 거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원에 강의하면 하루에 강의를 못하게 되면 학생들이 얼마나 잡아먹겠어요.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고. 평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별의별 요구하고 화장실 가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말 빠르게 하든지 알아봤다 눈도 막 별의별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학원에서 또 돈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욕먹고 학원에서 돈 못 받는 거. 그 정도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일실손해라고 그래.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받아야죠. 그런데 500을 받았다. 500을 하루 증여해 주는데 그럼 나는 정상적으로 증언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증하러 가는 거예요? 위증하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비자금요. 노태우 비자금 103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은히 숨기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임치, 맡기는 거 이거 괜찮다 이 말이지. 주지직 있죠? 안정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직을요 3억 주고 사 3억 주고 샀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지직은.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걸 알면서도 주지직을 산 사람을 그 절의 주지로 임명해서 주지로 그걸 말한다. 주지 임명 행위 자체. 주지 임명 행위 자체. 이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단 뒤에가 뭐가 나온다? 대가, 반대급부, 돈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판례 분석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딱 분석해 보면 공통점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묶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보냐? 자, 12페이지 어디로 보냐? 3번 12페이지 3번부터 12번까지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알겠죠? 한꺼번에 끝나죠. 3번부터 12번.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인가? 금방 알 수 있죠? 3번 봐봐. 항상 지금부터 뭘 따져야 돼? 뭘? 돈, 대가, 반대, 급부란 말이 있나 봐. 많은 것 같아도 암기할 게 몇 개 안 돼. 자, 봐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해주는 대가로 각서에 기한 급부. 4번. 보험금을 보험금 돈이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해서, 알죠? 생명보험 계약을 들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형사사건이죠. 아주 중요하죠? 성공보수약정이죠? 그런데 그 성공보수약정이 형사사건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민사사건에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하고 민사사건에서는 너무나 과도할 때만 그 부분만 무효가 돼. 민사사건은 알겠죠? 너무나 과도할 때 그 부분만 무효이고 원칙은 유효가 돼.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이것과 비스무리 프리딩딩한 게 뭐가 있어? 변호사법 위반이 있죠? 변호사법 위반은 어느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한다? 변호사 아닌 자가, 키워드가 변호사 아닌 자가. 알겠죠? 그랬을 때 변호사법 위반이다. 자, 6번 한번 봐보세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하고 보수를 지게 보수가 뭐죠? 돈이죠. 돈. 그것을 뇌물이라고 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7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죠. 상대방을 공기에 빠뜨린 다음 이를 치하를 해주는 조건으로 거액급부. 돈 받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8번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것. 이것은 이제 원불교라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원불교 절에서 이 익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다가요 모든 재산을 증여해서 절 건물만 빼고 이렇게 절이 있으면 주변에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 하나만 딱 빼고 다 증여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아무리 자기가 증여해서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학교 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일반 신도들이 여기에 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죠? 남의 사유지를 지나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정한 신도들이 도량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도 하고 쉼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절이 절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은 유지하고 싶어. 그러려면 최소한의 재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도 그것만큼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을 만약에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의 필요한 그것만큼은 무효니까 그것은 다시 찾아오고 그 외의 것만 무효다. 그 외의 것만 증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찰의 졸배 필수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 103조에 위반된다. 이런요 9번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타인의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 우리 지금 수지인데 틀리 없어. 용인이야. 그것은 용인 유효라고. 알죠? 유효라고 써. 유효라고 썼어요. 용인은 유효예요. 그런데 넘어서는 대가 그것을 말한다? 초과라고 그래. 초과. 이것이 무효다면 넘어서는 거. 이것이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10번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 받겠어. 기부금. 이러면요 국가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허가의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허가해 줄 테니까 돈 낼래?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기로 하여 한 증여.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은요. 도급인이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도급인이요. 구청인데요. 구청이요. 이 사람이 24시간 일을 해도 완공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요. 요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당신 그때까지 완공을 못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지체 상금이라 이랬단 말이죠. 하루에 지체 1,000만 원씩. 이 사람이 죽었다 깨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완공할래야 완공할 수 없는 기간의 단축을 요구했죠. 무리하게요. 갑질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12번은요. 위약벌 약정이죠. 뭐라고 했어요? 이런 봐봐. 위약벌은 뭐라고 했어? 원칙은 뭐다? 유효이지만 현저하게 과도하다. 과도하단 말이 나와. 과도하다. 알죠? 그런 경우만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 말이 무효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봐봐. 일단 무슨 말이 나온다? 돈에 관한 것이 나온다. 여러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밀수자금 이런 게 나와. 밀수자금 써봐 거기다가 3번이 5번 밑에다 써. 5번 밑에 6번에다가 밀수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밀수자금을 대여하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돈하고 뭐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다. 꼭 이게 안 나왔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범위병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보시면 뭘 보냐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몇 개 안 돼. 중요한 것은 거의 다 해가지고요. 먼저 뭐냐면 봐.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는요 평생 동안 또는 뭐가 있냐 일생 동안 이 말이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 말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또는요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 말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여러분요 부부 관계가 유지된단 말은 평생 동안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하고 뭐 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을 때까지만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그럼 무효가 돼. 개인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니까. 그럼 여기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나는 당신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일을 배우며 절대로 나는 개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런데 일정 기간 1년 동안은 내가 여기 당구동에서 오픈하지 않겠다. 1년 동안은 그건 유효가 돼. 일정 기간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남편이 잘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조건으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남편한테 이전을 해줘. 아내한테 이전해줘.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가 만약에 나를 용서하고 같이 살죠? 그러면 무조건 너 앞으로 아파트가 등기가 있다 해서 처분하지 말고 처분하려면 나하고 둘이 같이 뭐라고? 상의해서 처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사는 동안은 너 독단적으로 처분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또 잘못해서 둘이 뭐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땐 너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어디요? 부부관계가 많은 동안 유지되는 동안.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강박이라는 것이 강박. 강박은 세 가지가 있어. 먼저 취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세 가지. 강박은 원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그래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된다? 제한된다. 제한. 그러면 취소예요. 그런데요, 무효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된다? 박탈. 다른 말로 강박행위가 뭐 한다? 극심. 이런 말이 있으면 무효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가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에서 배웠는데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를 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경우는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알겠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특히 강박에서 여기 보면 뭐라 나왔죠? 취소라고 되어 있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을 뭐라 한다? 불법적 해악을 뭐라 한다? 고지하고 공포심을 느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이 있어야 돼. 이 말이 반드시. 그랬을 때는 취소를 하죠. 우리가 무효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다 해서 무효 그러면 큰일 나.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뭐라고?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자 12페이지 3번에 1번 봐봐.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됐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거기다 써.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다 써. 평생 동안 12페이지 3회 103조에 위반되는 경우 3회 1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 됐죠? 거기다가 평생 동안 또는요 일생 동안 이것도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돼. 자 그럼 여기 와봐. 강박이 여러분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돼?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박탈, 극심이란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2번 봐봐.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 동그라미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이 말이 있을 때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효. 그럼 여러분요 위반되지 않는 경우 봐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됐어요? 자 지금부터 8번하고 9번하고 10번을 봐. 8번 9번 10번 여기 봐봐. 8번 뭐죠 이거? 8번은 일정 기간이다.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돼 있죠. 14페이지 8번 봐봐.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기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교.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소요 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교. 그 다음에 또 뭐냐?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뭐 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평생 동안이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X죠 기계. 평생 동안이 아니죠. 일정 기간이죠.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교해서 봐야 돼. 비교. 그 다음에 9번 봐봐. 9번 우리가 강박은 뭐라고 했어? 강박은 때로는 뭐가 된다? 무효가 아니고 뭐다? 원칙은 취소죠. 취소. 그래서 9번 단지 법령의 성립권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 불법적 방법 거기다 써. 거기다 뭐라고 쓰냐? 불법적 해악을 고지 플러스 공포심 이렇게. 이 불법적 방법이라는 것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 이렇게요.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뭐라 한다? 고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공포심을 가져라. 공포심. 이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논의한다. 효력을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왜요? 아까 얘기했죠?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여기 봐봐요. 여기 강박이요. 강박은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뭐하기라고? 증여하기로 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내심의 효과의사 가로묶고 내심의 효과의사를 뭐라고 그래? 진이라고 하죠. 진이가 결여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진이가 결여됐다?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퀄 뭐라고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 말이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안 본 것이 바로 뭐냐면 위에요. 1번하고 2번을 봐 이제. 다 봤죠? 자 1번을 보면 뭐라 나왔죠? 노태우 비자금이죠? 그럼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 비자금을 뭐 하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한 경우, 임치. 그 다음에 또 심표 하나 써. 임치한 경우나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무허가. 우리가 뭐라 했죠, 여러분요? 우리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 단속 규정에 해당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적 법령이가 아니다. 전통 사찰이 뭐냐면 안정사라고 하는 저희라고 그랬죠? 주지직을 3억을 주고 양수하지. 그럼 무효예요. 여기는 무효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주지 임명행위 자체. 그 절에 주지직을 샀어. 그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한다 이 말이에요. 임명.
주지를 임명하는 그 자체는 돈이 오갔다 오가지 않았다. 오가지 않았죠? 그 자체는 유효인데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어. 그것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3억 주고 산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어. 임명. 그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밑에 5번을 봐봐. 5번 뭐라고 했죠? 위반 행위의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자 1번 공서 양속 위반의 법령에는 줄거 절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란 말은 누구도 보호될 수 없다. 제3자가 누구여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고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2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라고 되어 있나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말로 하면 법률행위 시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 앞에다가 써 판단 시점이에요. 판단 시점. 우리가 여러분요 14페이지 맨 밑에 위반행위 효과 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라고 되어 있나요? 그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작물인 걸 몰랐어요.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작물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건 뭐란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계약할 때는 작물인 걸 알아서 몰랐어. 범죄 행위로 치닫는 것을 모르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 당시 알겠죠? 이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자 오른쪽 3번은요. 제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 줄고 103조 위반 그것을 뭐한다? 불법이라고 한다 했죠. 불법. 103조는 불법이죠. 위반하면은 746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죠. 반환을 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첩관계로 맺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시 전등한 자는 그 사실을 알았다. 악이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103조에 관한 것이 거의 뭐 완벽하게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16페이지 불공정한 법령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